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대자연의 선물, 캐나디안 로키를 소개합니다. 숲속의 안개와 함께 아침이 밝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대원들에게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제 막 일어난 아침 해가 텐트 너머로 대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역에다가 렌틸을 넣고 죽을 끓인다. 치즈 넣고. 옛날에 그 산티아고 수수께 걸 때 서양 할아버지가 해먹던 배운 거예요. 서양 할아버지. 식사는 간편하면서도 영양식입니다. 아침 8시 모두가 밝은 얼굴로 아침을 먹습니다. 죽을 먹는 것 같은데 미역이 들어있어 맛이 독특합니다. 죽 속의 미역 씹는 식감이 좋습니다. 숲속의 청량한 공기 덕분에 온몸이 상쾌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트레킹 떠나기 전 사용한 식기는 깨끗이 씻습니다. 루이스 캠핑장은 차가 직접 들어올 수 있고 화장실, 샤워실, 식기 세척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캠핑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솔선수범하며 준비와 뒷정리를 해냅니다. 팀워크가 돋보이는 듯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둘째 날 트레킹을 출발했습니다.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레이크 루이스 리조트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모레인 호수 버스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록파일로 이동하는데요. 록파일은 모레인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을 말합니다. 이 길을 록파일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은 언덕길이지만 천천히 걸어도 6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록파일 정상 바로 아래 부근인데요. 이곳 나무 사이로 에메랄드빛 모레인 호수가 빼꼼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 풍광과 호수의 신비로운 색감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네요. 모레인 호수는 밴프 국립공원의 열 봉우리 계곡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 1884m에 위치한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이곳이 록파일 정상입니다. 모레인 호수의 상징적인 뷰포인트죠. 많은 여행자들이 사진 찍느라 분주합니다.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싼 봉우리들이 바로 10개의 봉우리입니다. 이 장엄한 전경은 한때 20달러짜리 캐나다 지폐 뒷면을 장식했을 정도로 캐나다 로키의 상징입니다. 호숫가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을 보았는데요. 실제 곰하고 사진 찍는 줄 알았습니다. 호수 주변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젊은 여행자들은 마치 패션 모델처럼 자유롭고 다양한 포즈로 청춘의 순간을 남깁니다. 부부나 가족들도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네요. 호수의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규정은 4명 이상이 돼야지 여길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 안 되면 기다렸다 딴 팀하고 쪼인해서 가라. 뭐 이런 의미예요. 팀 리더의 주의사항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모레인 호수에서 출발하여 라치 계곡을 따라 미네스티마 호수까지 걷고 호수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센티널 패스까지 걷는 왕복 11km의 거리입니다.
미네스티마 호수로 가는 길은 숲이 우거지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길이어서 걷기에 편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멀리 10개의 봉우리들이 도열하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센티널 패스 가는 숲길은 밴프 국립공원 여러 트레킹 코스들 중에서도 길이 예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길이 걷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반갑게 말을 걸어오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에 살았다는 미국 부부였는데요. 추억을 공유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텐픽스의 빙하를 뒤로하고 숲길을 벗어나 걸었습니다. 앞쪽 멀리 센티널 패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팀원들의 발걸음도 경쾌해 보이네요. 센트럴 패스와 미네스티마 호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맑은 호수 수면에 센티널 패스가 그림처럼 반영되어 비칩니다. 고요한 호수와 열 봉우리 계곡의 봉우리들이 빚어내는 웅장한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한 샌드위치인데요. 그 주위로 큰 까마귀가 지나갑니다. 사람 음식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음식이니까 마치 음식을 나눠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기대와 달리 아무 소득이 없자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네요. 이번에는 다른 여행자에게 접근합니다. 가까이 가자마자 바로 제지당합니다. 그래도 가지 않고 또다시 시도합니다. 눈치를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여행자는 쫓는 대신에 촬영을 합니다. 까마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 포기를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의 점심은 꿀맛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센티널 패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10개 봉우리들이 응원을 등에 업고 센티널 패스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빙하 호수인 미네스티마 호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호수에서 센티널 패스까지는 고도를 200여 미터 높여야 합니다. 긴 거리는 아니지만 2400m가 넘는 고산지대이다 보니 걸을 때마다 숨이 차오릅니다. 내려가는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패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호수에서 40여 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고개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장엄한 암봉들과 계곡, 구름 모자를 쓴 빙하들이 마치 우리를 기다려온 듯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네스티마 호수와
고산 초원지대가 보이는 센티널 패스입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바위 사이를 빠져나와 계곡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위가 끝나는 지점에 섰을 때 더욱더 장엄한 암봉들이 압도적인 경치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장엄한 경치를 연출하고 있는 봉우리들은 어제 6빙화 평원 전망대에서 보았던 르프로이 산 등의 경치인데요. 그 반대편 모습입니다. 올라온 방향으로도 10봉우리 계곡의 암봉들이 미네스티마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최고의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행들은 어제 보았던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로키의 아름다운 도시 밴프 시내에 들려 음식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밴프는 로키 산맥 관광의 중심지답게 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호흡하는 모습이 약간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런들산 아래 호수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뒤로하고 캠핑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늦은 시간 캠핑장에 도착해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연어와 소고기입니다. 먼저 소고기 요리를 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숯불에 직접 구이를 했는데요. 맛있게 익은 소고기를 먼저 맛보기에 잘라보았습니다. 먹은직스러워 보이나요? 잘 익었다 싶어 모두 잘라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어 요리 차례인데요. 아쉽게도 수프에 연어가 다 떨어져 두툼한 대구포로 대신했습니다. 먼저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한 다음 은박지에 잘 싸서 숯불에 익힙니다. 맛있어. 잘못하면 타버려. 숯불의 불 세기를 거리로 조절하며 정성껏 대구포를 익힙니다. 냄새가 좋아. 조리가 다 된 듯합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소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어제 먹었는데 또 먹어? 뭐 이런 거. 저는 그냥 그날 하루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셨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코스 가서 좋다고 얘기해 주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먹고 아 맛있었다 하면 그거 좋은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캐나다에 오셨으니까 캐나다에 다양한 걸 좀 드셔보고 햄버거도 한번 먹어보고 뭐 도넛도 한번 먹어보고 이런 소고기에 이은 대구포의 맛은 어떨까요? 술 떨어지시네. 이거 좀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잘 익었네. 연어를 기대했던 대구포의 맛있어요? 맛은 조금 좋네. 의외인 듯 하지만 신선하고 담백한 맛에 젓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캐나다 로키에서의 특별한 음식과 와인, 팀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늦은 밤은 깊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